물질의 자성 파트인데, 이상한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원자 하나하나는 자석이다. 원자는 자석이다. 이걸 얘기할 거야. 원자는 자석이다. 원자가 자석이다? 납득이 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는 중성이잖아. 그치?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이게 원자잖아. 그치? 근데 이게 자석이래. 우리가 아는 자석은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 게 자석이잖아. 그치? 여기 보이나요? 자석이? 안 보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 법칙으로 왜 자기장 만들어졌잖아. 자, 이걸 이용하면 원자가 자석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원자는 자석이다. 원자는 전자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전자를 가지고 있어.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죠. 자, 우리 배경 지식 하나를 끌고 올게요. 배경 지식은 뭐냐면 회로가 있죠. 회로. 플러스 마이너스 회로가 있고요. 여기 꼬마 전구를 연결해 놓은 회로입니다.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는 뭐가 흐르냐? 전자가 흘러가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흘러가면 그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릅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죠? 자, 이게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보세요. 이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한다? 운동합니다. 전자의 첫 번째 운동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해요. 크게 돌고 있죠. 이거를 궤도 운동이라고 그래. 중요한 건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야. 누구처럼? 얘처럼 전자가 움직이면 뭐가 흐른다?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다시 말해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전류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원자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야. 자, 이걸 좀 알아보기 쉽게끔 다시 그림을 그리면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도는 궤도를 3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전자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잖아. 그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한 번 감겨있는 솔레노이드를 생각해보자. 한 번 감겨있는 솔레노이드는 기억 못할까봐. 자,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감겨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전류가 이렇게 나오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근데 이 솔레노이드는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을 맞춰서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N극이었어. 기억납니까? 그래서 오른쪽이 N극이 되고 왼쪽이 S극이 됩니다.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면 N극, S극 자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얘가 뭐야? 한 번 감겨있는 솔레노이드인 거야.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자,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감싸지면 엄지가 어딜 향해요? 감싸지면 아래를 향하죠. 그래서 이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아래 방향으로 N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방향에 N극이 형성이 되고 반대쪽에 S극이라는 극을 만들어요. 와우! 원자는 전자가 돌무로 해서 자석이 됩니다. 저게 원자죠. 원자는 자석입니다.
납득이 안 가야 돼. 이 현상을 알겠어. 그래, 자석이 됐을 때는 알겠는데 원자로 되어 있는 모든 물체는 자석이어야 하잖아. 그지? 자석이 아니잖아. 이 책상 자석인가요? 원자도 있잖아. 자석 아니잖아. 이유가 뭐냐면 전자는 궤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도 운동을 해요. 제자리에서 마치 자전처럼 또 운동을 합니다. 제자리에서 운동을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핀 운동이라고 해요. 스핀 운동을 이 전자가 확대해 볼게. 전자가 스핀 운동을 자, 위에서 내려다 볼게요. 전자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스핀 운동을 얘가 시계 방향으로 스핀 운동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반시계로 궤도 운동을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스핀 운동을 하고 있으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뭐가 흘러요? 이게 시계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시계인가? 똑같네. 반시계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거야. 뭐예요? 그럼 반시계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요. 오른손 법칙 이렇게 감싸지면 반시계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윗방향이 N극이 되죠. 정리하면 이 자식은 반시계 방향으로 궤도 운동을 함으로 해서 아래 방향이 N극이 형성이 되는데 스핀 운동 때문에는 주르륵 윗방향, 이 윗방향이 이 녀석의 스핀 운동에 대한 윗방향이 N극이 형성이 되고 아래 방향이 S가 된다는 거야. 그럼 두 힘이 상쇄가 돼서 이 녀석은 뭐가 된다? 그냥 중성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원자들은 궤도 운동의 방향과 스핀 운동의 방향이 정반대라서 전기를 안 띄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궤도 운동이나 스핀 운동 방향 중에 하나만 방향을 바꿔버리면 자석의 힘을 띄게 되겠네요. 맞죠? 스핀 운동이나 궤도 운동의 방향 중에 하나만 바뀌더라도 자석의 힘을 띄게 될 것이다. 맞죠? 자석의 힘을 띄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석의 힘을 띄게 된 녀석들을 자성체라고 불러줍니다. 자성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원자가 왜 자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한 겁니다. 해정 이해됐어요? 원자가 자석이 될 수 있는 이유. 전자가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을 함으로 해서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자석의 극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상쇄가 되면 0이 됩니다. 자석의 힘이 없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면 N극과 S극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림을 보여줄게요. 자, 볼 그림은 이 녀석입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성체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자성체로 분류를 해요. 자성체. 가장 강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강자성체라는 게 있어요. 강자성체. 두 번째가 상자성체라는 게 있고요. 반자성체라는 게 있습니다.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석의 성질을 띠는 물체예요. 대표적인 예를 기억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것들이 있대요. 우리는 일단 철만 기억합시다. 철은 자석에 붙죠. 맞죠? 근데 철 자체가 자석인가요? 철 자체는 자석이 아니죠. 이게 철이잖아. 이게 자석인가요? 아니잖아. 철은 자석이 아니야. 왜 자석이 아닌지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철을 이루고 있는 원자 하나는 안타깝게도 전자의 스핀 운동 방향과 궤도 운동 방향이 일치해요. 강자성체 특징이야. 강자성체를 이루는 이 철 같은 물질은 스핀 운동 방향과 궤도 운동 방향이 일치해서 자석의 성질을 띱니다. 근데 왜 자석이 아니야? 이거야. 잘 봐. 자석의 성질을 띄어요.
각각의 원자들은 자석의 성질을 띱니다. 근데 이 녀석은 N극이 이쪽 방향이야. 자, 그 철을 이루는 원자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야. 철을 이루는 원자를 다 정리했는데 각각 자석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지 맘대로입니다.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지 맘대로야. 이 방향, 그죠? 이 방향, 이렇게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 맘대로예요. 원자 하나하나는 자석인데 그 원자들이 자석의 N극의 방향을 봤더니 N극의 방향이 다 제각각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석의 성질을 띌 수가 없었던 거야. 그게 얘입니다. 안녕. 너는 원자 자석으로 되어 있니? 오! 원자 자석으로 되어 있어. 근데 너는 자석의 성질을 안 띠니? 아, 그 원자 자석들이 지네 마음대로 배열돼 있어.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자기 구역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구역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획되어 있죠. 구획.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들끼리 이렇게 구획을 나누는 걸 자기 구역이라고 해요. 1번 자기 구역을 가진 녀석과 2번 자기 구역을 가진 녀석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자기 구역 같은 것끼리 모아도 1번과 2번이 자기 구역 방향이 다르니까 둘의 힘이 상쇄가 돼서 자석의 힘을 가질 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강자성체는 같은 힘을 가진 것들이 뭉쳐 다니기는 해요. 뭉쳐 다니는 걸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데 자기 구역들이 다 다른 방향, 즉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자석의 힘을 못 띠는 거야. 자, 이게 철이야. 근데 철한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 볼 거야. 철한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철한테 자석이 붙냐 안 붙냐? 붙죠. 왜 붙냐면 잘 봐. 자석을 갖다 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부 자기장을 가한다. 외부 자기장을 가까이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겁니다. 외부 자기장을 가까이 해. 자, 이게 외부 자기장의 방향. 두 번째 이 그림이야.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뭔 소리야?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죠. 다시 말해서 이게 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쪽에 N극이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 자기장 중에 자석의 N극을 아래쪽에서 가까이 가져갔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외부 자기장 방향이 아래에서 윗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N극이 가까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는 자기 구역에 N 보이죠? N극은 N극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다 반대 방향으로 휙 회전하는 겁니다. 회전, 다 회전했죠. 전부 회전해서 N극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N극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니까 이쪽이 무슨 극이 형성이 돼? N극 방향. N이 형성이 되는 거야. 반대쪽은요? S 뭐야? 여기 S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자석은 N극을 갖다 댔는데 철의 이쪽은 무슨 극이 형성이 돼? S극이 형성이 되니까 달라붙는 거라니까? 그래서 철이 자석에 달라붙는 거야. 자, 우리 개념을 달리해야 돼. 철은 왜 자석에 달라붙습니까? 옛날에 뭐라고 대답했어? 철이니까요. 철은 자석에 달라붙는 물질이니까요 라고 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 맞잖아. 철은 자석에 달라붙는 물질이니까요야.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해야 돼. 철은 왜 자석에 달라붙니? 아, 철은 외부 자기장, 즉 자석을 갖다 대면 철을 이루고 있는 원자 자석들이 반대 방향을 향해서 앞쪽에 N극, 뒤쪽에 S극을 만드니까 N극, S극이 달라붙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좀 길다, 그지? 원자 자석의 개념을 적용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은 그런 물질이야. 다른 표현법으로 자기 구역이 즉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세 마리, 얘도 세 마리 자기 구역이 좁았는데 같은 방향 바라보는 게 많아지죠. 다른 말로 자기 구역이 넓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많아지면서 즉 자기 구역이 넓어지면서 외부 자기장 그 방향으로 강하게 자석처럼 변해. 자석이 아니었는데
자기 구역이 무질서해서 자석이 아니었는데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면 마치 지가 자석인 것처럼 자석처럼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철의 특징이에요. 철은 웃긴 게 뭐냐면 외부 자기장을 치워버립니다. 외부 자기장을 치워버려. 외부 자기장을 치워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외부 자기장이 없어졌어. 하지만 이 상태를 한동안 유지합니다. 이 상태를 한동안 유지해서 계속 자석의 성질을 껴요. 철이. 그때 우리 뭐라고 한다? 자기화되었다. 자석화되었다. 자기화되었다. 줄여서 자화되었다. 나와있죠? 자기화됨. 다른 말로 자화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외부 자기장을 치우더라도 계속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외부 자기장을 치웠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계속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 보이죠? 이 형태를 한참 동안 유지합니다. 오래도록 유지가 돼요. 이걸 영구적으로 그냥 고정시켜 놓은 게 영구자석이고 철은 영구자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자화가 되었다가 외부 자기장을 치웠을 때도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사라집니다. 이러한 물체를 뭐라고 한다? 강자성체라고 불러준다. 강자성체라고 불러줍니다. 철, 니켈, 코발트 같은 것들이 이런 강자성체의 특징을 보입니다. 실험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자석이 좀 부족하네요. 자석이 좀 없어. 자석 좀 잡아놔야겠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자석이 있고, 봐봐. 자석이 있고, 클립 하나를 준비해, 클립은 자석에 붙죠? 붙으면 이 클립은 철로 돼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돼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자석을 치워버려. 자석을 없애버립니다. 자석을 없애더라도 이 클립은 계속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옆에다가 다른 클립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붙여버립니다. 클립이 마치 자석처럼 변해요. 자, 얘가 자석처럼 변해서 다른 클립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강자성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예가 돼요. 보여주고 싶다. 자, 상자성체 설명할게요. 상자성체. 자, 강자성체랑 비교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자성체는 첫 번째 그림 봐봐. 자, 상자성체도 원자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자기 구역이 있어, 없어? 구역이 없어. 다 제각각 다 다른 방향이야. 자기 구역, 즉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들, 즉 무리무리가 없기 때문에 더 힘이 약해, 그지? 더 완전 중성이야. 외부 자기장을 대본다? 외부 자기장을 대면 이 원자 하나가 어쨌든 돌 거 아니야. 휙휙 돌아서 위에가 N극, 아래가 S를 만들어. 일단 자석에 달라붙어요. 상자성체 역시 일단 자석에 달라붙어요. 근데 외부 자기장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된다? 언제 그랬냐는 듯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자기 구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자석의 성질을 확 잃어버립니다.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만 살짝 자석의 성질을 띠다가 외부 자기장을 치워버리면 다시 자석의 성질을 확 잃어버리면서 바로 상자성체입니다. 강하게 자성을 띠는 게 강자성체라면 자성이 금방 상쇄된다라고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 자성이 금방 상쇄되는 녀석 상자성체라고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석이 이미 금방 사라집니다. 상자성체의 예가 좀 특이해요. 상자성체의 예가 뭐가 있냐면 우리 페이지 208쪽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데 종이가 자석에 살짝 달라붙어요. 이런 이유. 더 웃긴 건 알루미늄이 달라붙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트륨 이런 실험 안 해봤습니다. 그죠? 나트륨도 좀 달라붙고요. 마그네슘, 텅스텐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부터 텅스텐까지는 금속이니까 그렇게 달라붙을 수 있겠네? 근데 마지막이 대박이죠. 산소입니다. 산소가 자석에 달라붙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야, 근데 이게 산소가 기체 상태의 산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 밑에 209쪽의 맨 아래 그림 보면은 액체산소를 가운데쯤에 액체산소를 자석 사이에 붙고 있죠. 달라붙는 그림 보여요. 액체산소가 이 상자성체라서 액체를 말하는 거야. 액체산소가 상자성체라서 이 자석에 달라붙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종이하고 산소 같은 것들이 상자성체다. 자석에 달라붙을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것들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자석의 성질을 띠는 물체를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림 봐봐. 반자성체들은 자, 시작부터 달라. 시작 자체가 아예 자석의 성질을 안 띠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전자의 스핀 방향과 궤도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원자 자석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말 이해되나요? 궤도 운동의 방향과 스핀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서 자체적으로 모두 힘이 상쇄가 돼서 아예 원자 자석이 아니야. 원자 자석이 없어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여기다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면 궤도 운동이나 스핀 운동 중에 하나가 바뀌면서 신기하게 N극을 갖다 대는데 아래쪽에 N극이 형성된 거 보여요? 위가 S극이고 외부 자기장 방향이 N극이잖아. N극을 갖다 대는데 아래쪽에 N극이 향합니다. 뭔 소리야?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야. 꺼져! 자석 꺼져! 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막 미니까 자석에 달라붙니 안 붙니? 자석에 안 붙겠지.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물체 특징이야. 자석에 전혀 달라붙지 않는 물체들은 이래서 자석이 안 달라붙는 거야. 물이 자석에 붙나요? 안 붙지. 물이 자석에 붙지 않는 이유가 뭐다? 이것 때문에 자석이 안 붙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리도 자석에 안 붙어. 유리가 자석에 붙지 않지. 안 붙어요. 그동안 우리 이렇게 외웠습니다. 유리는 자석에 왜 안 붙어? 철이 아니니까요. 또는 유리는 자석에 붙지 않는 물질이니까요.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유리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요. 그래서 자석에 안 붙어요 라고 다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모든 물체는 다 반자성체로 분류하면 돼요. 자석에 붙지 않는 물체를 반자성체라고 분류하면 됩니다. 외부 자기장을 치면 언제 그랬냐는데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그림, 아예 원자 자석 자체를 형성하지 않았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반대되는 자석의 성질을 띠는 녀석들을 반자성체라고 불러요. 금속 중에서도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금, 구리 이런 것들, 금이나 구리 같은 것들 자석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거 전선 같은 것들 다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리선들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자, 그럼 반자성체는 그럼 뭐가 있냐? 방금 말한 구리, 금, 물 이런 것도 있지만 초전도체 역시 반자성체입니다.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야. 초전도체. 자석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올려놓으면 붕 뜨잖아.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붕 뜨고 있는 거야. 그때는 안 배웠는데 이제는 배울 수 있다. 초전도체는 어떤 성질을 띠기 때문에 붕 뜬다? 반자성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붕 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반자성을 띈다라고 되어 있죠. 서로 밀어내고 있을 때 우리는 반자성체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방금 배웠던 원자 자석의 원리, 자성체의 종류, 그리고 어떤 특징들, 외부 자기장에 대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까지 정리한 겁니다. 잘 듣고 있나요? 좀 어렵죠? 생소한 부분이라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성체를 어디다 이용하는지 좀 정리해 볼게요. 자성체를 이용하는 거. 첫 번째, 1번 전자석.
전자석은 강자성체를 넣어서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자석은 우리 방금 배웠던 자성체 중에 강자성체를 이용하는 거고요. 고무자석도 강자성체를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 냉장고 자석이라고 그러지? 그런 것들 다 고무자석인데 강자성체 분말로 만드는 거고요. 액체 자석도 있는데 강자성체 분말을 매우 작게 만들어서 액체 속에 넣고서 엉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석 잉크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액체 자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강자성체를 이용합니다. 이 하드디스크의 원리인데 하드디스크를 산화철이라는 강자성체로 만드는데요. 이 산화철이라는 강자성체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헤드를 이용해서 거기 각각을 자석을 이용해서 자화를 시킵니다. 저기 자석으로 인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화를 쫙 시켜요. 이게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이 이 방법으로 기록을 합니다. 읽어낼 때는 어떻게 읽어내냐면 좀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거 1학년 때 했던 것 같아. 자, 정보를 기록했는데 봐봐. 이걸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얘를 5번, 6번, 7번 해볼게요. 자, 얘를 오른쪽 방향으로 자화시킨 거야. 얘는 왼쪽 방향으로 자화시키고 얘는 오른쪽 방향, 왼쪽 이렇게 자화를 쭉 다른 방법으로 자화를 쫙 시킵니다. 이때 우리는 정보를 기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보를 기록한 거야. 이게 무슨 정보입니까? 봐봐.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죠.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이걸 1로 인식합니다. 2번에서 3번 갈 때 또 자기장 방향이 바뀌죠. 또 1로 인식을 해요. 3번에서 4번 갈 때 어때요? 자기장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런 경우는 0으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여기다 쓴 거야? 1, 1, 0, 1, 1, 0을 기록한 겁니다. 1과 0을 주르륵 기록한 거야. 컴퓨터 언어가 1과 0으로 되어 있는 거 알아요? 디지털 언어라서 디지털 신호로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강자성체들을 이용해서 한동안 이게 자성의 효과가 머물러 있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정보를 기록해 놓습니다. 읽을 때 또 헤드를 이용해서 주르륵 읽어가면서 1과 0을 다시 복원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철 이용해서, 즉 강자성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를 읽어내는 데에도 이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드디스크의 원리가 돼요. 아이고. 자,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개념학기 문제로 정리 좀 해볼게요.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 다음 장 문제풀이.